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리 지갑 사정과 아주 밀접한 정부 정책 두 가지를 좀 깊게 파보려고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하나는 이제 곧 지급된다는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고요. 다른 하나는 이거 없어진다 만다 말이 많았던 신용카드 소득 공제 이야기입니다. 맞습니다. 관심들이 많으시죠? 네, 그래서 저희가 보내주신 자료들, 블로그 글부터 뉴스, 정부 발표, 또 연구 보고서 일부, 유튜브 클립까지 싹 훑어봤거든요. 핵심만 딱딱 짚어드릴게요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럼 바로 첫 번째, 민생회복 소비 쿠폰부터 좀 알아볼까요? 이게 정확히 뭔가요? 쉽게 말하면요. 좀 가라앉은 소비를 다시 살리고 또 특히 어려우신 소상공인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 돕기 위해서 정부가 지원금을 푸는 겁니다. 아, 지원금이군요.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고요. 네, 현금은 아니고요. 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아니면 카드 포인트 이런 형태로 지급이 돼요. 중요한 건 이걸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고 또 아무 데서나 못 쓰고 동네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써야 한다는 점이에요. 그렇군요. 그럼 정부가 이걸 통해서 기대하는 효과, 그러니까 목표는 뭔가요?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첫째는 역시 소비를 좀 늘려서 내수 경기에 좀 활력을 주겠다 이거죠. 네. 정부에서는 연간 한 0.1%포인트 정도 성장률이 오를 거다 이렇게 기대하더라고요. 꽤 구체적이네요. 네,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용처를 딱 정해놨으니까 그 혜택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로 안 가고 골목상권, 그러니까 소상공인, 자영업자분들께 직접적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거고요. 그게 중요하겠네요. 그렇죠. 마지막으로는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 액수를 좀 다르게 하거든요. 그래서 좀 더 어려우신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. 소득별 차등 지급, 이게 또 핵심이겠네요. 그럼 가장 궁금한 거, 누가 얼마를 받게 되는 건가요? 이게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 대상이긴 한데요.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나 사는 곳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. 네.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은 40만 원, 그리고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 가구는 30만 원, 그리고 일반 국민은 15만 원이 기본이에요. 15만 원? 네.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. 2차로 소득 상위 10%를 제외한 국민들한테 10만 원이 추가로 더 지급되고요. 추가 지급이 또 있어요? 네.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지정된 곳에 사시는 분들은 2만 원이 또 더 붙습니다.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1인당 최소 15만 원에서 기초수급자이면서 인구 감소 지역 사시면 최대 52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난민 인정자분들도 포함됩니다. 와, 최대 52만 원이면 차이가 꽤 크네요. 이게 좀 복잡한 것 같기도 하고. 그럼 신청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? 사용 시 주의할 점은요? 일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중순쯤 지급 시작을 목표로 하는 것 같아요. 네, 이제 곧이네요. 그렇죠. 신청은 아마 온라인, 오프라인 다 가능할 겁니다. 카드사 앱이나 홈페이지, 지역사랑 상품권 앱 같은 온라인 방식도 있고 아니면 주민센터나 은행 창구 직접 가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. 네. 지급받으면 한 4개월 정도 안에 쓰셔야 하고요.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소상공인 가게에서만 써야 합니다. 이게 중요해요. 대형마트나 백화점, 온라인 쇼핑몰 이런 데는 안 됩니다. 사용처 제한 꼭 기억해야겠네요. 근데 이렇게 지원 규모가 크잖아요. 총 13조가 넘는다고 하던데. 당연히 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얘기들이 나와요? 네, 맞습니다. 그 재원 규모 총 14조 2천억 원. 이게 워낙 크다 보니까 제일 큰 걱정은 역시 나랏빚 늘어나는 거랑 물가 오르는 거, 이 두 가지입니다. 그쵸. 돈이 많이 풀리니까. 네, 특히 이게 한 1년 전쯤에 비슷한 법안을 전 정부에서 거부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거랑 비교되면서 약간 정치적인 논쟁으로도 번지고 있고요. 그런 배경이 또 있었군요. 네, 그래서 찬성하는 쪽은 지금 당장 소비 살리고 어려운 분들 돕는 게 급하다. 이걸 강조하고 반대쪽에서는 재정 건전성 악화된다. 인플레이션 부추긴다.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.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. 자, 그럼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? 이 소비 쿠폰 얘기랑 맞물려서 갑자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없어진다 이런 소문이 확 돌았었어요. 이건 뭔가요? 사실인가요? 그거요?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사실 아닙니다. 다행이네요. 네. 이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면 그 제도가 법적으로 2025년 말에 효력이 끝나도록 되어 있긴 해요.
일몰조항이라고 하죠. 일물이요? 네, 해가 지면 끝나는 것처럼 정해진 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효력이 없어지는 걸 말하는데요. 근데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999년에 처음 도입된 이후로 한 번도 빠짐없이 계속 연장되어 왔거든요. 아, 매번 연장을 해왔던 거군요. 그렇죠. 근데 최근에 일부 소셜미디어나 언론에서 이 일몰 기한이 다가온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폐지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퍼지면서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럼 지금 정부나 국회 분위기는 어떤가요?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건가요? 네,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. 여당이든 야당이든 모두 이 제도를 3년 더 연장하자, 5년 더 연장하자 이런 법안들을 이미 내놓은 상태고요. 아, 이미 법안까지 나와 있군요. 네, 정부도 공식적으로 폐지한다거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적은 전혀 없습니다.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선 때 다자녀 가구 공제 혜택을 더 늘리겠다고 공약하기도 했고 실제로 정부 안에서도 이걸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고요. 그렇군요. 그럼 폐지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. 근데 만약에, 정말 만약에요. 이게 폐지된다면 세금 폭탄 맞는다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. 실제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요? 그 세금 폭탄 얘기가 좀 자극적이기는 했죠. 일부에서 연봉 5천만 원 받는 사람이 최대 50만 원 세금을 더 낼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는데 네. 그건 사실 좀 극단적인 가정이에요. 신용카드로만 1년에 3,250만 원을 써야 그 정도가 나오거든요. 아, 그렇게 많이 쓰기는 쉽지 않죠. 그렇죠. 그래서 실제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다른 보도를 보면 평균적으로는 한 5만 원 내외 정도 세부담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추정하더라고요. 아, 5만 원 정도? 생각보다는 크지 않네요. 네, 평균적으로는요. 그렇다고 영향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고요. 만약 폐지되면 아무래도 소비 심리가 좀 위축될 수도 있고 사람들이 현금을 더 많이 쓰게 되면 세금 걷는 게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. 또 카드사나 가맹점 수입 감소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다는 우려는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좀 짚어볼 점이 있는데요. 자료들을 보니까 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원래 취지는 자영업자분들 세금 투명하게 걷고 또 월급 받는 분들 세금 부담 좀 덜어주자는 거였잖아요. 네, 맞아요.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더라고요. 아, 정말요? 보통 서민 감세라고 알고 있었는데? 네, 그래서 이게 흔히 생각하는 서민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소득 재분배 효과, 그러니까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는 계속 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. 와, 이건 좀 의외네요.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런 면이 있었군요. 그럼 마지막으로 이 카드 소득공제 관련해서 또 알아둘 점이 있을까요? 네, 그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이나 면세점에서 구매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, 이거 연말정산 때 가끔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. 아, 네. 그것도 중요한 팁이네요. 자,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정책을 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.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이제 곧 지급될 예정이니까 사용 규칙 잘 확인하시면 좋겠고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폐지설은 현재로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소비 쿠폰은 단기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기대되지만 또 재정 부담이라는 숙제가 있고요.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인지 또 공평한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런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결과적으로 고소득층에게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 이걸 그냥 단순히 연장만 할 게 아니라 그 구조를 좀 손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? 예를 들어서 민생회복 소비포폰 같은 직접 지원 방식과 어떻게 좀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, 그래야 더 많은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돌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민생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.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.